예,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예, 먼저 제가 3월 동안은 미국 현지 대학교 방문이랑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이제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느라고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좋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만의 시간을 가진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면서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2019년 그 레귤러 디시전 결과. 제목이 조금 그래요. 기본 원칙을 준수했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 알겠지만 먼저 미국 대학 전형 4가지 요소라고 제가 하나의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 4가지 요소의 그 모든 결과는 충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듣는 소리에 의하면은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국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랑 작업한 아이들도 좋은 결과를 얻은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그렇게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예상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올렸던 발표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조금 그거를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 대학 입시에는 hard factor라는 요소가 있고 soft factor라는 게 있어요. hard factor라는 거는 이제 GPA가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SAT나 AC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oft factor라는 거는 이제 활동이랑 이제 activities가 되겠죠. 기존에는 뭐 이 hard factor랑 soft factor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경우 soft factor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은 hard factor가 충족이 된 후에 soft factor가 이제 중요시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타났던 가장 두드러웠던 현상.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hard factor 2에 있는 SAT, ACT에 관한 내용이에요. SAT가 많은 학생들이 리딩이 안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1300대 초반, 중반, 후반의 점수로 아이비리그나 톱50 학교로 지원을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리젝션이 많이 왔을 겁니다. 물론 웨이트리스트 걸린 학생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올해 결과에서 나타난 거는 이러한 hard factor와 soft factor가 구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들이 나와 있듯이 1, 2, 3, 4가 어디까지나 순차적으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 즉, hard factor 1이 충족이 안 되면은 2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ard factor 1, 2가 충족이 안 되면은 3, 4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GPA입니다. GPA 관련해서는 좀 유의미하게 제가 텍사스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텍사스가 이틀 전에 되게 재밌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텍사스가 되게 전문가들한테는 매우 유용한 학교거든요. 왜냐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발표를 해요. 근데 올해 텍사스 입학한 학생들, 특히 out of state하고 국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GPA 옆에 되게 신기한 정보가 있어요. 1부터 5. 이게 뭘까요? 뭐냐면은 합격한 애들의 대부분이 전교에서 본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1등부터 5등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대학교가 텍사스 어스틴이 어떻게 보면 US 뉴스 랭킹에서 20에서 30위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전교에서 1등에서 5등 했다는 거는 GPA가 많이 높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단순히 GPA가 3.8이냐, 3.7이냐, 3.9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 안에서 몇 프로에 해당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전 만점인데요. 이게 아니라 전 잘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내가 몇 프로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첫 번째 요소가 충족이 안 되면은 2, 3, 4가 아무리 좋아도 특히 상위 이제 사립학교 입학은 좀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GPA를 또 구분해 봅시다.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항상 weighted GPA가 unweighted GPA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어요. 올해도요. 여러분들이 커먼 앱을 보면은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weighted를 낼 거냐 아니면 unweighted를 낼 거냐. 근데 제가 얘기했던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아니면 저희랑 이제 컨설팅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weighted GPA를 낸 학생들의 합격률이
unweighted GPA 성적을 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점. 그 이유는 뭘까요? weighted GPA라는 거는 수업의 난이도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weighted GPA가 몇인지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텍사스를 얘기하면서도 말했지만 랭킹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4.0에서 3.9더라도 그게 몇 등인지 아니면 몇 프로인지. 텍사스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에서 5등, 정규에서 1등부터 5등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과연 정규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GPA가 정규에서 15%면은 솔직히 아이비리그 못 가요. 저희도 되게 힘든 건 뭐냐면은 아이가 공부를 잘한대요. 그리고 성적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중에 보면은 랭킹이 10% 바뀌었어요. 이런 애들은 좋은데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랭킹도 지금부터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AP 점수보다는 AP 수업이 조금 더 중요했다라는 것. 즉, 이거는 첫 번째 항목이랑 마찬가지인데요. 그 웨이티드 점수가 받으려면은 그 어너스 수업과 AP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수업 외적으로 이제 AP 시험을 보는데 합격생 애들 보면은 AP 시험 점수가 5점이 맞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점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AP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GPA 특히 웨이티드 GPA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나타났던 트렌드 중에 하나 첫 번째 요건은 이 학점 정말 중요해요. 학점 관리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학점에서도 내가 지금 몇 위인지 랭킹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GPA가 충족된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되겠죠. 뭐가 나와 있나요? SAT하고 ACT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살짝 재밌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2번 항목인 SAT와 ACT와 3번 항목인 액티비티 사이 빨간 줄을 제가 거놨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hard fact하고 soft fact가 구분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좌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사례를 할게요. 제 주변에도 그 학점도 좋아요. 활동도 다 좋아요. 근데 끝까지 SAT가 1,500점이 안 나와가지고 상위 학교에서 다 리젝트가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주변에 봅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 초반대만 해도 헵스나 아이비리그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1,500대 후반이라 그래도 합격을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어떤 일들이 많았죠? SAT 시험 문제 공개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SAT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되게 쉬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쉬워졌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점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많은 SAT에 관련된 루머와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은 뭐냐면 SAT가 되게 쉬워졌다라는 그 공동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 원서 지원에서는 그 SAT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거. 만약 지금 내가 1,450에 걸쳐 있다. 즉 수학은 만점이고 리딩이 700점이 안 나오고 있는 학생들.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앞으로 내가 계속 해가지고 점수를 낼 거냐? 어떻게 될까? 질문해서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만약 700점이 안 넘는다면 SAT가 리딩 섹션이 절대 톱 15 학교는 못 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열심히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봅시다. 여기서 이제 표가 나오네요. 표가 나온 건 뭐냐면은 이제 1,550 이상, 1,500에서 1,500 사이, 그 다음에 1,460에서 1,490, 그 다음에 1,400, 그 다음에 1,400 아래.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아이비리그 정도 아니면은 힙스 정도로 가려면은 1,560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어가 강조됐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그만큼 높아야 되겠다는 거죠. 720도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750, 760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 1,500 받았다. 나 기분 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뭐 아이비 갈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제 1,500대 초반 아이들. 솔직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비리그 가고 싶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톱 아이비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톱 15 아니면 코넬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다 리딩이 720, 30점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를 한다면은 만약 내가 톱 15 US 프라이빗 스쿨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SAT 리딩에서 내가 720, 30, 40, 50, 60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ACT로 그냥 갈아타세요. SAT 끝까지 잡고 있다가 상위 학교 다 지원했는데 내 점수가 1400대다. 그러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00대 중반 제가 점수 해놨죠. 1460에서 90 사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학생들이 많을 텐데 아이비리그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변수가 좀 많이 작용했는데 SAT 점수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바람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제목 자체가 기본 원칙을 준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hard 팩터들, 기본적인 요소들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soft 팩터가 아무리 강해도 사립학교는 특히 톱 아이비리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물론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외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랑 작업한 아이들 중에서도 1300대 후반에도 UC 버클리를 붙고 1400대 초반에도 UC 버클리를 붙었어요. 근데 그건 UC 버클리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아이비리그나 힙스는 그런 예외는 올해는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00대 있는 아이들은 결국 여기 나와 있듯이 한 52에서 32 정도 학교를 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올해 NYU 같은 경우에는 1570인데도 웨이트리스트에 걸린 애들이 있고 1530인데도 리젝션 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뭘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오늘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NYU 같은 경우는 Early 1이 있고 Early 2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Early 1과 Early 2의 거의 한 40, 50%를 뽑아갔어요. 그러면은 잘 봅시다. 우리가 NYU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높은 애들은 절대 Early를 지원을 안 해요. 그냥 세이프티로 레귤러를 지원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얼리 합격자생의 SAT 점수와 레귤러 합격자의 SAT 점수가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레귤러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NY에서 지금 알듯이 본인이 점수가 나오면은 그때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제 올해가 이러한 점수가 충실한 학생은 1차적으로 먼저 뽑았다는 게 아니라 점수가 충실하지 않은 애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올해 이제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은 11월이 되면은 얼리할 때 신중해지세요. 내가 받지 않은 점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얼리를 포기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점수로 얼리를 지원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했듯이 no exceptions. 이 표에 의거했듯이 SAT 점수, 특히 리딩이 700점이 안 된 아이들은 아이비리그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 예외는 이제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SAT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점수가 그리고 애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SAT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 상위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주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하고 수학이 돼 있는데 제가 종합해본 결과 상위 대학교, 힙스나 아이비리그 가는 아이들의 평균 리딩 점수를 보니까 한 760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나중에 학교 선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SAT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길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또 제가 텍사스 어스틴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텍사스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가 평균 점수가 뭐였을까요? 말도 안 되게 1530이었어요.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이 놀랄 거예요. 텍사스 어스틴이 1500대라고? 물론 저도 맨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작년만 같아도 텍사스 어스틴은 1400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SAT 점수는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ACT 점수는 32점 똑같아요. 작년에도 평균이 32점이었고 올해도 32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시시하는 바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특히 그 1400대 중반에 아니면 후반에 몰려있는 학생들 SAT 점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세요. ACT 점수는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ACT로 지금 갈아탈지 아니면은 SAT를 계속 할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 팩터들은 GPA와 SAT가 이렇게 충족이 안 된다면은 올해 입시 결과에서는 soft 팩터가 아무리 좋아도 합격 못한 것 같아요. 즉, 하드 팩터 때문에 붙는다는 게 아니라 하드 팩터가 충족이 안 되면은 soft 팩터들이 얼마나 좋아도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1과 2에서 나왔듯이 이러한 하드 팩터들을 학점과 SAT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게 준비된 학생들은 그래도 아직도 수천 명이에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에 대해서는 이제 soft 팩터가 들어가겠죠.